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 시절 경험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때 나는 서울에 있는 한 작은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였고 비교적 저렴한 월세 덕분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원룸에는 한 가지 좀 찜찜한 구석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 건물의 역사가 무척 오래된 탓에 소문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첫날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원룸 입구 바로 옆에 있는 큰 거울이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날 주시하는 듯했다. 물론 내가 그저 신경과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무시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늦은 밤이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깊은 밤이 되어서야 돌아온 나는 피곤해 찌들어 있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쓰러져 휴대폰을 들었는데 갑자기 화면에 이상한 문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나를 찾지마, 그곳에 가지마 같은 문장들이 하나둘 뜨는 것이었다. 잇따라 휴대폰은 완전히 꺼져버렸다. 배터리가 충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문득 창밖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 작고 희미한 소녀의 목소리였다. 오빠, 나와, 제발. 순간 소름이 돋았다. 난 창밖을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주변은 완벽히 어두웠고 가로등마저 깜빡이고 있었다. 이상한 기운에 사로잡혀 정적인 방 안에 홀로 앉아있을 수 없었다. 급히 불을 켜고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았다. 겨우 마음을 진정시킨 나는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아, 너 너무 피곤해서 헛것 본 거 아니야? 쉬어. 별수 없이 그 말에 동의하고 하루를 그렇게 넘겼다. 그러나 그 후로 매일 밤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었다. 휴대폰 화면에 나타나는 은밀한 메시지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끊임없이 꺼지는 전자기기들, 그리고 점점 더 명확해지는 목소리. 여기가 아니야. 돌아가. 그 목소리는 날로 몸쪽으로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무언가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운 듯한 느낌은 점점 강해졌다. 어느 날 밤 나는 결심을 했다. 이것이 어떤 장난이든 혹은 내 정신적인 문제든 끝을 보아야만 했다. 그 방을 탈출할 계획이 필요했다. 마침 내 대학 동아리에 오컬트에 관심이 많은 선배가 있었다. 나는 내가 겪은 일을 그 선배에게 털어놓았다. 그는 잠시 나의 이야기를 듣더니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집 기운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나랑 같이 여기에 한번 가보자. 그는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 몇 명을 소개해주었다. 그들은 그 방의 에너지를 느껴보고는 뭔가 억눌린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밤 나는 그들의 도움으로 정화 의식을 진행했다. 방의 각 구석에 소금을 뿌리고 향을 피웠다. 모두가 진지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의식이 끝날 즈음 그 선배가 굳은 얼굴로 말했다. 이 방에 어떤 사념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된 기억, 그리고 그것에 갇힌 영혼. 여기를 스쳐갔던 누군가가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그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훨씬 더 명확하게. 고마워. 이제 난 이해받았어. 그 후로 그 방에 불어난 기운은 잦아들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다. 이제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지만 가끔 그 원룸이 생각난다. 아마도 아직 방황하는 영혼들이 존재하는 곳일지도 모른다. 잊혀진 흔적들 속에서 나처럼 도움을 기다리는 이상으로 나의 긴 이야기를 마친다. 비록 답을 찾기 힘든 경험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내 인생의 한 페이지로 남아있다.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길 바란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외할머니 댁에 머물게 되었다. 어릴 적 여름방학 때마다 방문하던 곳이었으므로 낯설지 않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처음이었다. 외할머니 집은 주변에 큰 산이 자리 잡고 있었고 낮에도 짙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웬만한 담력으로는 산책을 나가기가 쉽지 않았다. 마침 일이 있어 도시에 나가 계시던 외할머니 대신 이틀 밤을 혼자 보내게 된 나는 대문을 잠그고 창문을 모두 단단히 닫고 나서 저녁을 먹고는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고요한 밤 외딴 마을에서 듣는 바람소리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오싹함을 주었지만 그런 기분을 떨쳐내려 노력했다. 자정이 조금 지났을 즈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침실로 들어가 책을 읽기 시작했다. 한참을 책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아래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옆집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곧이어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나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러고 보니 이웃집은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이 시간에 들릴 리가 없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작은 목소리로 누구세요? 라고 물었다. 물론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설마 도둑이라도 든 걸까 하는 생각에 강도를 대비해 방 안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손잡이가 미끄러울 정도로 땀에 젖어 있었다. 아래층에 다다르자 복도 끝에 있는 방문이 아주 조금 열려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레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겼다. 방 안에 전등 스위치를 켜자 아무도 없었다. 안도의 한숨을 쉬려던 찰나 내 등 뒤에서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너 여기 왜 왔니? 나는 숨이 멎는 만큼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 방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그제야 알게 되었다. 방금 들었던 목소리는 분명 내 머릿속에 직접 울려 퍼졌다는 걸.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와 급히 방문을 닫고 방에 들어갔다. 다음날 아침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나는 날이 밝자마자 가방을 챙겨 집을 나왔다. 버스 정류장에서 나를 기다리던 애 할머니는 기다린다는 전화도 못 받은 상황이라 놀란 눈치였다. 정신이 없던 나는 꾸짖음을 참아가며 그날 밤의 일을 털어놓았다. 외할머니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내 이야기를 들으시곤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 그리고는 어려운 듯 입을 떼셨다. 그 집은 말이다. 내 어머니와 작은 외삼촌이 어렸을 때 한번 큰일이 있었던 곳이란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밤을 새운 적이 많았다는구나. 그 이후로 무언가가 붙어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나는 외할머니의 말을 듣고 그 집에 다시는 발길을 들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공포는 비단 세상 어딘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었다. 우리 곁 가장 안전하다고 여긴 곳에도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 내 귓가에 속삭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그 길이와 디테일로 인해 더욱 몰입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공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매우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몇 해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오래된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수십 년 전에 문을 닫았고 그 이후로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 저녁, 대학생인 지우는 친구 2명과 함께 모험 삼아 이 학교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와 손전등을 챙겨 저녁 늦게 학교로 향했습니다. 날씨는 쌀쌀하고 하늘은 구름에 덮여있어 어둡기만 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그들은 낡은 철문을 밀고 들어가 운동장을 지나 교실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교실에 들어섰을 때 지운 일행은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교과서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과서는 몇십 년이나 지나 있던 책치고는 너무 깨끗했습니다.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고 교실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아이가 우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자 그들은 두 번째 교실로 향했습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첫 번째보다 더 음산했습니다. 낡은 칠판에는 여기에서 놀자라는 글자가 분필로 쓰여 있었고 벽에는 손자국 모양의 이상한 얼룩이 있었습니다. 점점 불안함이 커져가던 그때 중에 한 명인 민수가 갑자기 저기 창문 밖에 무언가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창문 밖에는 적말한 아이의 형태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지켜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은 이번에는 곧바로 복도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을 향해 달려가던 그들은 갑자기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그들 뒤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고 마치 여러 명의 발소리 같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이 학교에서 빨리 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교실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힘에 이끌리듯 그들은 그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교실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그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곳에서 어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순간 텔레비전 화면이 갑자기 꺼지고 교실 전체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교실을 벗어나 복도를 따라 달렸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그저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학교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고 어두운 학교 건물 뒤로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그날의 경험을 절대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카메라를 확인해보니 학교에서 겪었던 일들이 모두 녹화되어 있었고 그들 외에도 복도에서 뛰어오는 수많은 발소리와 창문 밖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아이의 모습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교실에서 텔레비전을 지켜보던 그들의 모습이 화면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더 이상 그 학교에 가지 않았고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구나 그 학교를 방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학교 주변을 피하고 있으며 몇몇 용감한 이들이 그곳에 방문했다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소문만이 무성할 뿐입니다. 이 이상한 학교는 여전히 어딘가에 있으며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